어제 눈길을 끈 영상이 하나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거는 정말 네. 저 영상은 준비가 됐죠. 뉴스타파 유튜브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건데. 아나무인이더라고요. 네, 아나무인이에요.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스타파의 이명직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냐고 이게 들어올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면담 있어가지고 가보실게요. 면담 있어가지고. 잠깐 나도 봐. 거리에 국민의힘 저기 미디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죄송하고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다하겠다고 쓰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건 자, 무엇이 죄송한지 자, 말씀해 내리시고. 주시면. 이거는 국민께 너무 죄송한 일 같은데요. 일정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이리 오세요. 마시고요. 아니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리 오세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에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다음에 뉴스타파 취재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쭉 봤는데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몇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데 저 원래 이제 등록된 뉴스타파가 저 해당 기자가 국회에 등록된 그건 아니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뭐 물론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어도 기자가 아니어도 미디어 담당관 통해서 얘기를 맡고 해당 취재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를 취재하도록 지금 들어온 건 아니지 않냐. 그럼 그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그럼 대답을 안 하고 가면 되지. 뉴스타파의 판단 그것도 뭐 저 권성동 원내대표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자를 끌고 본인이 무슨 권리로 손목을 잡아서 끌고 나가서 내동댕이 치듯이 또는 못 도망가게 잡으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좀 해서 아는데 아까 좀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것들이 취재하러 왔냐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러 왔지 뭐하러 와요? 취재 목적으로 왔습니까? 이러잖아요. 네. 그럼 기자가 취재하러 이제 놀러 왔습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허락받고 기자가 취재하는 기자가 어디 있어요? 예. 기자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이 있으면은 쑥 들어가서 묻고 그게 언론에게 부여된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예요. 알 권리에 대한 것들을 기자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정치인이라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재하러 왔냐 기자 예.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씀한 대로 신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취재하면서도 그 취재원에게도 손을 대면 안 되지만 기자한테도 취재원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여성의 손목을 강압적으로 잡아서 손목이 빨갛게 부었더라고요. 그래 부을 정도로 해서 한 20m를 끌고 가서 내동댕이 치듯이 하는 것들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거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고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이틀막의 유전자를 그대로 권선동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거는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저는 언론에 사과해야 됩니다. 저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취재에 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재 요청을 인터뷰 예.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검토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가면 좀 되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좀 하신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잘못됐다.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원치 않는데 몸에 손대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하면서 뭐 여당 반장, 국회 반장도 오래 하고 네, 그렇게 네, 했었지만 사실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도부들 아니 저 얘기를 하니까 박 실장님이 국회에 이제 출입하실 때 저희 방에도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박 실장님이 저희 방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저쪽에 있는 앉은 우리 이제 후배들이 저기 딱 멈춰. 박성태 실장이 맞습니다. 아니 박성태 기자가 지금 들어옵니다. 데뷔하셔야 보좌관님 조심하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톡을 보내.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면 저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속으로는 야 끌어내, 끌어내, 끌어내. 못 들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 저는 그쵸. 그래도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제가 지금 조금 바쁜 게 있어가지고 네. 쪽이 좀 대기실에서 잠깐 네.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릴까요?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려. 바빠.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직도 이제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셔요.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그럼 다음에 올게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거기다 대고 막 나가라고 막 하거나 반말로 하거나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럼요. 아니 저도 뭐 기자들이 막 하면 답변하기 힘든 거 답변 못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근데 뭐 다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어보는 직업이지만 답변하지 않을 권리도 그분들에게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기자들이 질문하면 뭐 못할 수 있으면 못하는 거지. 그럼. 그런데 저렇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손목 잡아서 끌고는 처음 봤어요. 있을 수도 없는 저건 일이에요. 아니죠. 그냥 아예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예의 바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예의 바른 거고. 아니 보통 그냥 아니요, 지나가도 그 정도면 베스트예요. 그냥 뭐 나중에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응하겠으면 이거 베스트고 그게 맞지. 민주당에도 굉장히 언론에 불친절한 지도부들이 꽤 있었어요. 이해찬 끊어버려! 예. 그런 것도 있고 버릇없이 끊어버려! 막 생방송 이해찬- 중에 그랬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잘 이 기억이 안 후레자식 나요. 막 이렇게 한 분도 이렇게 계시고. 하신 분 있어요. 예, 후레자식 한 분, 알고 있는데 후레자식이라고 한 그러니까 분도 있잖아요. 기자한테 그렇게 잠깐만요. 하는 거는 몸에 손은 안 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는 있어요. 불친절. 불친절까지는 인정. 인정.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답변을 안 해야 될 권리도 있는 거고 불친절할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 비난을 받으면 그럴 수 돼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기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들은 이거는 불친절을 넘어서서 후레자식은 욕설 이거는 아닌가요? 아이 그거는 저기 성격인데 그래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자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요. 기자들이 가서 좀 대표님 좀 하시죠. 그러면 나는 서서 인터뷰 안 해요. 나는 골목에서 인터뷰 복도에서 골목에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뭐 하여튼 뭐 나는 안 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근데 최소한 이해찬 대표나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뭐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침묵과 불친절로 좀 그런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도 몸에 손대는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 몸에 손대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보좌관들이 막 너무 취재진이 많이 몰리면 이렇게 막죠. 막을 수도 있죠. 막는 건 정도는 하는데. 저 그거 많이 했어요. 막고. 비키세요. 그렇죠. 근데 잡아서 끌고 내는 이동을 거는 시켰잖아요. 없어. 그리고 국회가 저기가 이제 국회인데 뭐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거기 아무나 다 의원 할 수 한 있는 명이에요. 거죠. 네. 근데 왜 본인 땅처럼 이게 해? 지난번 작년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기자회견 이틀만? 하면서 아니.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막 이렇게 울썩해서 그러고 며칠 전에 홍준표 후보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수준 낮은 질문을 하지 마라. 기자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저 솔직히 저렇게 친절하지 않고 기자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요. 예.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정말 끊어버려 막 이렇게 막 예의 없어 기자들한테 이런 발언을 하신 분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언론관이 좀 잘못된 거 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주 소장님? 저는요.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이제 사실 저희 회사였어요. 제 전 회사에서. MBC가 아니었나? MBC 아니 저희 야. 당시 주말 앵커가 그 여자 앵커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여배우 관련된 거를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날 맞아요. 사실 딱 당선되면 광역단체장이나 뭐 대선 주요 인사들 쭉 그렇지.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방송국이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길어지면 뭐 3분만 하게 되는데 막 7분을 해버려. 그럼 길어지면 다음 방송들이 쭉 그렇지, 그렇지. 밀려요.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낮에 그 JTBC 순서였는데 그때 앵커가 딱 질문을 하죠. 원래 그건 질문지 없던 질문이에요. 그거 좀 심했네. 여배우 문제. 근데 사실 당선된 정치인들이 날? 당선된 날. 에이, 그건 좀 제가 근데 중에. 뭐 대충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리시버를 네, 빼죠. 근데 뒤에 다 취소해. 그렇게 한 게 현장에 있던 다른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아, 그게. 그 JTBC였군요. JTBC는 그냥 끝나고 네. 현장에 있는 다른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당선되면은 그 당선 이후에 언론사들 네, 시간별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요. 시간 체크하고 질문은 이런 것만 해서 요것만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늘 담당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지사 당선된 뒤에 그냥 그 당선소가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쑥 들어오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레거시 언론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맞아요. 이 언론 레거시 언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되죠. 개선해야죠. 네.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참모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게 꼭 권선동 지금 어제 원내대표 행동과 비교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물리력을 가했고 그건 크죠.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닮은 꼴이죠. 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보면 이 끌어내려는 유전자 네. 아주 이게 닮았다. 예. 아이 그만 혼내세요. 예요.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 명을 더 충분히 혼내죠. 손목에 멍이 들었죠. 오늘 안 다룬 후보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 후보도 기자한테 그랬죠. 기자.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죠? 아 그거 그러니까 좀 이런 요소들을 많이 준비해. 거기도 뉴스타파죠. 왜 여기도 기자들한테 뉴스타파예요. 왜 그래, 진짜. 여기도 뉴스타파인데.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제 정모습이에요. 뉴스타파가 계속 홍준표 전 시장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저건 그냥 간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냥 간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고 홍준표 시장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도 좀 비판을 받았어요. 해명해야죠. 의혹이 있으면 기자는 질문할 수 있고 그 권력자가 답변하기 어렵고 불편한 질문하는 게 기자의 사명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자가 그러면은 아유 저 홍준표 시장님 정말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지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불편한 질문해야죠. 그걸 저렇게 회피하는 것은 과연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분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저는 기자분들한테 저러는 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우리 서 소장님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있을 때 보면 뉴스 밸류를 정할 때 90%가 다 비판 기사예요. 문제점. 그러죠.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아주 서민들이나 아주 약자의 미담 기사 한 5%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90%가 비판 기사예요. 언론의 그러면, 존재 이유죠. 그러면 뭐 주요 정치인이나 주요 권력자들에서 좋은 기사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왜 이 좋은 걸 했는데 안 써? 사실은 비판에 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를 뭐 나쁘게 보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쪽에 더 비판할 거리들 뭐 다른 권력자라도 그런 거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저는죠. 언론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찬양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국정홍보 그 하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KTV.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를 KTV 하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후보죠. 후보나 권선동 원내대표를 보면 딱 이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여전히 윤석열의 DNA를 그대로 갖고 왔다. 윤석열이 국정에 운영을 할 때 언론을 대했던 태도 그렇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때 MBC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들 비행기도 안 태우고 뭐 빼버리고 그다음에 언론사 조금만 비판하면 방심이나 방통위 통해서 제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 DNA를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고 또 대선에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또 전직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 딱 앉혀놓고 기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강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기자 생활은 뭐 26년 했지만 제 윤석열 검사 경력이랑 같네. 시대의 베스트셀러 보수의 민낯 예. 거기에 한 챕터가 기자를 대하는 7가지 방법 이게 딱 있어요.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기자들한테 말아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그렇죠. 말아라. 그거거든요. 그걸 쭉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요. 진짜 정치 지망생들에게. 맞아요. 거짓말 하기 싫으면 침묵해라. 지금 차라리 침묵이 낫죠. 보통 전문용어로 뭉개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든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답변이 제한됩니다로 이제는 하면 됩니다. 네. 성철이 형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김무성이 노르팩스 하는 거 좀 막지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있었으면 막았지. 막았지 당연히. 그거 제가 비하인드에서 다뤄가지고 그냥 맞아. 그때 너무 하셨어 그때 박 기자님이. 제가 연락 되게 세게 까더라고. 제주공항에서 수학여행 애들이 그 뉴스를 본 거예요. 계속 다 던져. 가방을 다 돌리고 던지고 있다고. 그거를 썼어. 노르패스 패러디로 제주공항이 난장판이다. 공안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다. 또 아 이거 저한테도 무슨 저 이렇게 그 찌라시 비슷하게 예. 카톡으로 왔습니다. 소식이 많이 소셜미디어에서 돌았고요. 예.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이 저마다 가방을 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공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확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 영상입니다. 아 최춘일 기자가 찍은 게 예. 연습하듯이 영상을 굴렸고요. 예. 예. 패러디가 이거- 오늘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패러디로 재밌으니까 웃긴 웃었는데 예. 참 이거 참 제주공항 전화했더니 자료면 있대요. 제주공항 그 담당자 CCTV. 아니 돌리는 사람 던지는 사람 한 2명밖에 없대 학생들. 근데 너무 그 상상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다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캐리어를 던지는 게. 그래갖고 그걸 전 그대로 전했어요. 사실 많지 않다고 한다. 한두 명이 던졌다고 한다. 근데 그게 김무성 대표가 되게 보좌진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 회의하시고 하는데 그때 기자분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짐가방을 들고 하는 게 기자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참모한테 이렇게 밀어드린 건데 보통 이렇게 그게 이제 세워놓는데 이렇게 민 거는 그 수행팀장 저도 잘 아는데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가 또 친하게 지내요. 네. 수행팀장하고 되게 잘해주세요. 네, 김무성 잘해주고. 대표 후배들하고 부자진들이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요. 지난 일인데 뭐 근데 그 어때요? 다음에 이제 노르패스가 돼가지고 힘 조절이 안 됐던 거죠. 놀라고 그랬는데 그냥 툭. 아니 방향이랑 정확했더라고요. 그래요. 자주 해본 솜씨. 그 나이에 그거 저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힘 조절을 잘 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